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내리꽂다가 드디어 반등을 주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미들도 털고 저점일까 싶어서 들어가는 개미들도 털고 공포가 분노로 변할 때까지 신명나게 터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그분들은 좋다고 춤을 추실 수도 있고 자신들의 결과물에 보람마저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발 좀 살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적으로 현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의 차트와 프리미엄, 도미넌스, 그리고 최근 보여줬던 시간대에 따른 패턴 관점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전부 쉽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매 시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이슈 및 뉴스들까지 정리드리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첫 번째 관점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고점들과 흔히 힐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최저점 가격대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 가격대는 이전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의 차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격적 변동이 많을 수 있는 가격대이며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들로 인해 향후 상승하더라도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가격대는 7,500달러 선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는 브레이크아웃, 즉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이 붕괴될 시 가격이 하방으로 내리꽂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기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비트코인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가격대는 5,800달러 선이 될 것이며 만일 이것이 뚫릴 시 하방으로 내리꽂는 직격타를 피하기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펌핑에 대한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는 빗썸 알트코인 입출금 재개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점에서의 실밥을 제외하고 캔들의 몸통만 연결했을 때 볼 수 있는 하향 쐐기형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차후 가격 상승 시나리오의 바탕이 되며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아래로 내려가던 추세가 돌파될 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만약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하향 쐐기형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하향 쐐기형에서는 차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 가격이 상승하게 될지는 부처님도 모르지만 이 시나리오가 맞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프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를 보시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 기준으로 48.88%, 다시 50%대로 진입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고 험난할 것이며 50%를 넘긴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프는 새벽 1시 30분에는 빗썸 어피트 코인원 3대 거래소로 보았을 때 3.54%, 3.87%, 3.71% 정도였으나 새벽 3시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았을 때는 이보다 더욱 내려가서 평균적으로 3.4%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의 김프 역프 매매 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김프가 줄어들면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역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김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가격적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볼 수 있었던 시간대에 따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500달러대부터 하락이 이어지던 구간에서 관련 패턴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이미 캐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에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었거나 아주 약간의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이어지면 가격이 쭉쭉 빠지던 시간은 주로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이를 3개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버텨주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던 타이밍을 보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었고,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던 시간대를 보면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때부터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부터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9일 기적적인 반등이 나온 시간대 역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 이후였는데, 이때 미국 시간은 막 아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가격적인 상승과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미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녁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도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현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차트만 보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매수 혹은 매도를 할 때 해당 가격에 대한 근거를 찾고 보다 정확한 매매를 하기 위한 것일 테인데, 안타깝게도 차트 분석이 가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습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예상을 하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차트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보조지표나 관점 및 각종 패턴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덜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거래소 등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달이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에만 계셨던 분들 중 닷컴 버블 같은 변동성이 큰 장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프나 역프 같은 프리미엄 변화에 대한 반영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월 8일의 경우 김프가 4%나 됐었고 8월 9일 오후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 최고 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는 3% 초중반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의 김프, 역프 매매 패턴만 보더라도 김프가 너무 높을 때에는 진입시 위험이 따르는데 차트만 본다면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덜 떨어질 것이다 혹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주요 뉴스나 거래소 입출금으로 인한 펌핑 그리고 향후 펌핑 자금을 청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락 같은 각종 주요 뉴스 및 거래소 관련 이슈가 차트만 보았을 때는 반영이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악재가 있어도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차트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량의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장외시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장외주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장외 개념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거래 시 10,000개, 20,000개씩 거래가 되기도 하고 기간 및 거래들이 많은 것이 비트코인 장외시장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이나 일련의 사건들은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차트만 봤을 때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매매한다거나 뉴스나 각종 이슈들만 보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한쪽만 보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다 정확한 매매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 중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트코인 ETF 연기 관련 내용입니다. 더비체인 8월 8일자 기사를 보면 기존에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여부가 9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상 날짜로 봤을 때 9일 정도 연기된 것일 뿐인데
도대체 어디서 희망회로를 그렇게 많이 그어놨는지 며칠 연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실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촌철살인이라도 하듯 토큰포스트 8월 9일자 기사를 보면 판테라 CEO가 해당 ETF 연기 소식에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승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사에 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워낙 떠들썩하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부디 덤덤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핫한 이슈에서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미국 CNN 방송에서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및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비트코인 플랫폼 벡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저장하거나 받지는 않고 달러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서 호재가 아닌갑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히려 좋은 내용이고 11월 출범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디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소식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가 최근 마약 범죄 중 상당수의 자금 거래가 암호화폐로 거래된 사실을 포착해 불법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어두운 쪽에서 쓰이게 된 것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출렁임 역시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건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 이 역시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제주도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암호화폐가 좀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주요 제안 내용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제주 지역을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정부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모델 구현을 해갈 권한을 부여해 줄 것. 둘째, 구현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현재 가상계좌 개설 등에 대한 제약 사항도 완화를 허용해 줄 것. 셋째, 실효적 블록체인 비즈니스 육성과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위해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의 활동을 허용해 줄 것.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하락장이 길지만 모두 잘 이겨내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